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강의를 맡은 이금수입니다. 2018년도 한국사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죠? 자, 반면에 이번 2019년도 국가직 9급 한국사 문제는 좀 많이 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를요, 중하라든지 하 정도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의 출제 기조는 그동안 했었던 기조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료라든지 자료를 배치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인 거고요. 세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그런 문제가 진행이 됐어요. 단 자료라든지 사료가 기존에 봤었던 기출 문제에 거의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익숙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선지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잘 노출되지 않았던 선지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선지들이 답을 찾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하나 아니면 많아도 2개 이상은 틀리지 않으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는요. 지금 선지에 나와 있는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오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1번에서는 구석기, 2번에서는 철기, 3번에서 청동기, 4번에서 신석기가 나왔기 때문에 1번에서의 답이 3번 금방 찾아졌죠? 자, 이번에는 가나 나라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 유형도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답은 금방 찾으셨을 것 같아요. 자, 가에서는 영고가 나왔으니까 부여를 생각해 주시고요. 나에서는 무천이 나왔으니까 동해를 잡고 갑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을 봤더니 오부, 계루부라고 나왔으니까 고구려가 되겠고요. 2번에선 신지, 읍차가 나왔으니까 사만이 되는 거죠. 자, 3번에서는 소도에 들어가면 이러니까 사만이 되겠고요. 4번에서는 책화가 나왔으니까 무천, 책화, 동해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문제가 정말 쉬웠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3번 문제에서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있어졌어요. 가왕의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는데 고려 안에서 이자겸과 척춘경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인종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문제들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12세기 왕들을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최근 문제에서는 고려 12세기 예종이라든지 인종시기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출을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조금 수월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인종시기와 관련돼서 여러분께서 정치사를 푸실 때는요, 4명의 인물을 주목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인종의 이제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었던 이자겸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묘청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가 김부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3사람 인물을 연결시켜 두시고요. 또 한 사람은 외국인이죠. 저기 송나라에서 건너왔던 서궁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종이 이제 승하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를 때 송나라에서 일종의 조문단으로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고려에서 머물고 그것을 나중에 글로 남겼습니다. 고려 도경이에요. 그래서 서궁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모두 4사람을 기억하시면 인종시기 관련돼서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왕이라고 했으니까 인종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자, 1번에서 도평의사사가 나왔으니까 적어도 충렬왕 이후부터 나와야 되는데 해당하지 않죠? 동그라미 2번에서 성략을 수용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고려 말에 원나라 시대 성략을 수용하면서부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두 시기는 같은 원나라 간섭기예요. 자, 3번에서 서경의 대화궁을 짓고라고 얘기했으니까 묘청 나왔죠? 답이 3번. 자, 4번에서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도읍을 넘겼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최후가 될 것이고요. 특히 대몽항쟁 시기는 거의 대부분이요, 고려 고종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문제풀이 크게 어려움 없을 거예요. 자, 4번에 갑니다. 기억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는데, 일제강점기와 관련돼서 순서 문제를 물어보면 그게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워낙 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조금 쉽게 나왔어요. 일단 1919년 3.1 운동 이후입니다. 그럼 해당하지 않냐는 거 그랬는데, 암태도 수작쟁이 같은 경우는 1923년이죠. 정우의 선언이라고 하면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안에서도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서로 연대할 수 있다라고 사회주의 쪽에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1926년 되겠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1927년에 신간회가 창설이 됩니다. 자,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저 임병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생 출신이죠. 의병장 출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바로 이제 1910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같은 경우는 독립의군부와 더불어서 박상진이 만들었던 대한광복회가 있어요. 그 두 조직 같은 경우는 10년대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비밀 조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 답 찾는데 무리 없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1920년대에 있었기 때문에 선지에서 답이 금방 좀 보였을 것 같아요.
자, 5번에 가겠습니다. 미출진 성상 때에 편찬된 서적에 대해서 옳은 것은이라고 얘기했는데 성상께서 세조의 뜻을 받들어 6권의 법전을 완성하였으니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국대전을 말해요. 자, 그러면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성종 시기가 되겠죠. 이것만 부자라면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워낙 성종 시기 때 많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제 선지를 보시면 금방 답이 너무 잘 보여요. 자, 4번에서 국조 올해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성종 시기 때 편찬된 서적 중에서 가장 예시문 좀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이 4번인데 이 4번, 2번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1번이요. 성종 시기랑 관련돼서 나오려면 동국병감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병장도설로 바뀌어줘야 돼요. 자, 반면에 동국병감이라고 하면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전쟁사를 정리한 것이 되겠고요. 이건 문종 시기입니다. 전쟁 사라든지 아니면 병서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 좀 해두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2018년도 기출문제 풀어보셨죠? 2018년도 이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갑자기 중종 딱 나오면서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졌어요. 그러니까 고려 같은 경우는 12세기 예종이나 인종,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16세기에 있었던 이 중종 시기가 그동안에 많이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난이도는 많이 올라갔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난번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는 좀 쉽게 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종 시기에 나왔다 그러면 동몽선습에다가 이륜행실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편찬이 된 거고 이거 말고 이제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한 게 이제 소학이라든지 주자가래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당연히 연결시킬 인물이 바로 조광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중종 시기로 연결할 테니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당연히 세종입니다. 자, 6번 문제 어떠셨어요? 6번 문제는 알고 보면 쉬운데 만약에 이 서류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난이도가 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기출문제 많이 풀어두시면 금방 푸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 고려시대가 되겠고 토지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5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역문전에서부터 전시가 3개에다가 녹과절. 물론 마지막에 과전법이 있긴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이제 모두 6개가 되는데 그 안에서 보시면 직관, 산관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적어도 이제 역분전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인품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전시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이렇게 이제 3가지를 본다라면 일단 산관이라고 하는 건 퇴직자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품계는 있는데 현직을 좀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미 경전전시과에서 뺐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앞에서 봤더니 인품을 가지고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시정전시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전시과 같은 경우는 역분전의 성격도 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인품과 관품을 고려하였다. 자, 그러면 답이 이제 금방 보일 것 같은데요. 4번에서 한번 가볼게요. 고려의 건국 과정에서 농공 행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거 전에 있었던 역분전이 되겠죠? 답이 안 되고요. 3번에서 경기 지방의 하나여 전임 관료와 현임 관료를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맨 밑으로 가서 과전법이 됩니다. 조선의 과전법이 되고 2번에서 산관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라고 얘기했고요. 무반의 차별 대우가 개선되었다. 이 중에서 무반에게 이제 군인전을 지급하기 시작했었던 거 여기 개정전시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경전전시가 되면 이제 무반에 대한 차별 대우가 개선됐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고 결국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품, 관품 이렇게 이제 고려를 했고 특히 이 안에서 기본적으로 사색 공복이 큰 틀 안에서 이제 구분이 되어진 거죠. 답은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에서 가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개화기 같은 경우는 연도가 워낙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개화기 시기라든지 일제강점기 그리고 이제 현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연도를 좀 꼼꼼하게 암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조금 되신 분들이라면 문제 난이도가 되게 좀 쉽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을미사변이 95년도에 일어났고 을사조약이 1905년에 일어났고 13도 창의군과 서울 진공작전 같은 경우는 고종퇴위 당하고 난 다음인 거죠. 1908년입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에서 황국중앙총상회가 시전 상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 독립협회 활동 시기가 좀 겹치죠. 그래서 1898년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일단 답이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서 자 105인 사건 했으니까 1911년이니까 해당하는 시점 없고요. 3번에서 워낙 많이 나왔죠. 그래서 1899년. 방공령이 여러 번 선포되었지만 그중에서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선포했었던 1899년의 방공령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 동그라미 4번에서 보안회가 창설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일제가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했던 게 1904년 러일 전쟁 발발하자마자입니다. 그럼 해당하는 시점에서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답은 그래서 1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 들어갔는데요. 8번은 지금 뭐 흑수말갈 나왔고 당나라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보니까 이제 발해인데 발해도 이제 난이도가 꽤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한 왕대 안에서 선후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는 지금 발해 안에서도 명확하게 각 왕들을 구분했기 때문에 문제풀이 좀 수월했습니다. 일단 여기 봤더니 이제 흑수말갈 나왔고요. 군사를 동원하여 흑수말갈을 치게 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결국 무왕 시기 때 영토 확장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자, 그럼 먼저 1번에 갈 텐데 자, 진국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당나라로부터 발해 군왕이라고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발해로 고쳤어요. 바로 고왕, 대조영 시기가 되겠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잠깐만 남겨두시고 난 다음에 3번과 4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3번에서는 대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라고 했으니까 대응하면 문왕시기 때 연호가 되겠고 장문유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무왕시기 때 영토를 확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당나라의 적대 관계 있었고 흑수말갈과의 적대 관계가 있었고 신라와의 관계도 있었죠. 그래서 당나라의 요청을 받은 신라가 발해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올라오지만 추운 겨울에 승리를 하지 못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답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무왕이 군대를 보내서 당나라 등주를 공격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답이 이제 금방 나왔어요. 자, 답은 금방 찾았는데 여러분들 요 2번 있잖아요. 요거 잠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부분은 현재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도 출제 가능성이 조금 있는 이제 선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신라는 급전 숭장을 발해 사신으로 보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두 나라 간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기록상에 인적 교류가 지금까지 2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신라 원성왕 시기 때 발해 문왕 시기였거든요. 여기에 일단 보낸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헌덕왕 시기입니다. 둘 다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면 신라 하대가 되겠죠. 그래서 정왕 시기 때 보낸 게 되겠고요. 되셨어요? 그럼 여기 지금 들어가는 건 어떤 거냐?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다 그러면 외워야 되나요? 물론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외우셔야 되긴 하지만 그거 아니다 하더라도 신라와 발해 간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라도라는 게 있어야 되고 신라도 같은 경우는 문왕시기에 관련됐죠? 그러니까 적어도 문왕 이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번 문제는 답이 안 된다는 걸 파악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뭐 2번 같은 이런 선지들 뒤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번 문제처럼 답을 찾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9번에 가겠습니다. 다음 전투를 이끈 한국인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도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930년대 초반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게 한국 독립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보러 갈 텐데요. 동그라미 1번에서 양세봉 총사령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930년대 초반 하면 양세봉이 이끌던 게 있었고 지청천이 이끌던 게 있었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한국 독립군은 누가 이끌었냐? 지청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미세 협정이 나는데 미세 협정 같은 경우는 1925년입니다. 근데 지금 보셨던 이제 지청천 이끌고 있는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는 30년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서요.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서 창설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중심 주체가 누구인 거예요? 김원봉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김원봉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게 조선의용대가 되겠는데 조선의용대는 1938년에 결성이 되었고 아시다시피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는 뭐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인 전투를 하기보다는 후방에서 활동을 좀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사료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기억에서부터 리얼까지. 자, 임진왜란 이후에 경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아니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제시된 것들을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파, 마늘, 배추, 오이. 그다음 봤더니 지방에서도 뭐 담배 이런 것들이 재배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상품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 경제 변화가 되겠는데 먼저 1번은 여러분들 문장 자체가 완벽한 오류인 거죠. 그렇죠? 신의 통공을 반포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유교 이전의 금난정거를 제한 나머지 금난정거를 폐지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정조 시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정조 시기 때 남겨놨던 유교 이전의 금난정권은 언제 폐지를 했냐면 1차 가보개혁을 추진하면서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문장으로 봤기 때문에 일단 답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답은 벌써 여기서 나왔어요. 자, 그럼 2번에서 인삼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상업 작물로 재배되었습니다라고 있는데 담배 나왔어요. 조선 후기가 되면 담배 엄청 많이 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멜의 표류기에 보면 뭐 조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른 애들까지도 담배를 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담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유해한 것보다는 워낙 예전에는 이게 기생충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배앓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 농사라든지 인삼 농사 같은 걸 지면요, 벼농사 짓는 거에 비해서 몇 배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지금 첫 번째 선지에서 명확하게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좀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넘어가시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이라고 하면 20번 문제에서 틀렸을 가능성도 조금 있기는 해요. 자, 감저보, 감저신보 이렇게 났는데 이거 여러분 고구마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이게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고구마를 감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감저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영조 시기 때 편찬이 됐는데 고구마 자체가 영조 시기 때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딱 받아들여 봤더니 처음부터 이게 구황작물로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재배를 위해서 감저보라고 하는 것이 편찬이 된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순조 시기가 돼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부터 구황작물로 인기 많이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을에서 고랑이 나왔어요. 우리가 꼬랑이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선 후기가 되었을 때는 요 꼬랑에서 농사를 짓는데 아무거나 다 짓는 건 아니고요. 고추 같은 경우는요, 여전히 위에서 농사를 져요. 고추는 이렇게 밑으로 가면 너무 습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럼 뭘 재배하냐? 겨울철에 재배하는 보리 같은 거. 견종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밭농사에서 보리, 밭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견종법을 동원하게 되면 농업 생산력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1번 문제인데요. 11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일단 동그라미 2번 익숙하지 않은 선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워낙 명확한 답이 지금 딱 기다리고 있어요. 단군에 대해서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는데 동그라미 3번에 봤더니 이규보가 동명왕편을 저술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동명왕은 주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몽에 대한 대서사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해당하지 않아요. 답은 3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문제였었지만 워낙 명확하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갑자기 중으로 훅 떨어져 버렸어요. 자,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 1번에 있는 이승효의 제왕운기 있죠? 이 제왕운기를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승효의 제왕운기 그리고 일련의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단군부터 우리 역사를 서술했다는 점에서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충렬왕 시기인 것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말고 지금 이제 문제 난이도가 워낙 낮아서 그렇지만 조금 더 올릴 때는 제왕운기 속에 들어가 있는 의 중에서 어떤 파트를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죠? 그렇죠. 발해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발해 역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수록한 책이 바로 이승효의 제왕운기예요. 그래서 이번 난이도는 쉬웠지만 다음을 대비해서 이건 꼭 한번 챙겨두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12번에 갑니다. 다음 내용이 실린 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많이 보신 거죠. 그렇죠? 네, 여기 봤더니 밑에 세 번째 줄.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이한 일로 탄생하였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고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좀 이상하고 이런 걸 이제 태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기편에 넣어놨으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삼국유사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 1번, 2번에서 불교가 나왔으니까 뭐 조금 헷갈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안 헷갈리는 거예요? 예, 잘하셨어요. 자, 1번에서 불교 승려의 전기를 수록하였다라고 하면 가쿤이 쓴 해동 고승련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일련의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여기서 나왔어요. 동그라미 3번에서 고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는 일단 시작하면 동국통감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조선에서 나오던, 저 자꾸 계속 뭘 쓰고 있는 거죠? 동국통감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동그라미 4번에서 유교적 사관의 기초에서 기전체로 서술하였다라고 했는데 고려시대 때 삼국유사와 지금 우리가 많이 대비하고 있는 삼국사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국사기는 왕명으로 편찬된 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편찬했었던,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기전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왕명이다, 아니면 관찬 역사서이다라고 했을 때는 기전체로 서술된 것도 많았습니다. 자, 13번에 갈게요. 가의 체결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 난이도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을 얘기를 할 때 이제 단계를 구분하잖아요. 고부농민봉기, 그리고 1차 봉기가 있고 전주화약을 체결하면서 약간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개혁하는 시기가 있고 마지막 2차 봉기, 4단계로 구분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나왔어요. 네, 자 그럼 보시면 여기서는 청군과 일본군이 개입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농민군과 정부군 사이에 전주화약을 체결했습니다라고 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 이후를 물어봤으니까 1단계도 아니고 2단계도 아니고 지금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2차 봉기를 하는 마지막 4단계가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근데 1번에서 황토현 전투가 나왔어요. 아니면 황룡촌 전투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농민군이 정부군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뒀고 결국 그래서 이 승리 덕분에 전주를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난이도가 좀 그러니까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이 문장 안에서 오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가령 황토현 전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도에 소속되는 감영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거고요. 황룡천 전투 같은 경우는 중앙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여기서 문장을 바꿀 수 있는데 여긴 지금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되겠고요. 두 번째에서 고부군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예 1단계인 거죠. 또 그러면 3번에서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을 동학도로 몰아서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를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이용태가 지금 농민들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4번에서 남접군과 북접군이라고 얘기했는데 남접을 이끌고 있었다라고 하면 전봉준인 거고 북접을 이끌고 있었다라고 하면 손병이었어요. 자, 1차 동학농민봉기가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북접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차 농민봉기가 일어났을 때는 북접도 같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산에서 합류를 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조선 안에서도 굵직한 사건에 어떤 순서 배열 문제라든지 뭐 전후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조금 꼼꼼하게 나오기도 했었어요. 삼국시대 때 통일 과정 속에서도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23번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를 갑자기 막 올리는 그렇게 가지 않고 그냥 가장 일반적인 걸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기본을 탄탄하게 하신 분들이라면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런 문제에서도 좀 드러납니다. 자, 14번에서요. 가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구조 오소경 설치가 나왔으니까 신문왕이 되겠고 정확히 이걸 모르신다 하더라도 독서 상품가 나왔으니까 원상왕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확실하게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가 누굴까 본다면 중간에 뭔가 난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아, 여기는 해공왕 때가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아직까지 그 해공왕 안에서 앞뒤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나중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공왕 시기 같은 경우는 반란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 시작이 대공의 난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96 각간의 난이 있어요. 그리고 해공왕이 피살되는 게 김지정의 난이 있죠. 대공의 난을 시작으로 해서 김지정의 난까지 해공왕 시기 때 3단계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막 순서별 문제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자, 어찌됐거나 그래서 요 사이에서 나는 해공왕밖에 없으니까 답은 좀 금방 나올 수가 있는데 1번에서 정전을 처음으로 지급했다라니까 성덕왕이 되겠고 성덕왕이라고 한다면 해공왕의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또 금방 나왔어요. 2번에서 요거는 지증왕 시기니까 이미 삼국 그 통일 전 때인 거고요. 3번에서 진대법을 제정하였다라고 하면 이건 2세기 고구려 상황입니다. 자, 4번 여러분들 이거 별표 주고 좀 기억을 해주세요.
구급 문제에서는 잘 노출되지 않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럼 내년일지 아니면 내후년일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써먹을 수 있죠. 그렇죠? 자, 일단 보면 노급을 줬어요. 누구에게? 국학 학생들에게 줬답니다. 드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국학을 약간 지원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시죠? 그럼 청주의 거로현이 어디냐? 저기서 말하는 청주는요, 현재 충청도 청주를 말하지 않고요, 진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로현이라고 하면 거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아무튼 자, 그래서 그 지역을 국학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노급으로 주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원성황은 아니에요. 소성황 시기가 되겠는데 독서 상품과도 결국 이제 국학 학생들에게 졸업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의 관리를 채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국학을 뭐랄까요? 그러니까 골품제를 뛰어넘어서 국학 학생들을 등용하려고 한다면 그들에게 노급을 제공했다라는 것도 국학을 후원하는 것과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라 하대 때 국학 지원과 관련돼서 이 두 가지가 나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15번에 가겠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뭐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워낙 기본적으로 하셨을 것 같으니까 이거 이제 전혀 오류가 없는 거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나온 거죠. 부삭사 무량수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봉정사 극락전도 있고요. 수덕사 대웅전도 있고요. 이들 같은 경우는 주심포 양식에다가 배울림 기둥인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에서요.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 좋았어요. 근데 백제, 무왕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익산에 있었던 미륵사지 석탑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상관관계 없는 걸 연결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무왕 같은 경우는 익산의 천도를 시도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왕, 익산, 미륵사라고 한다면 반드시 세트로 연결시켜 주시고요. 4번에서요. 금산, 아니요. 김제 금산사의 미륵전이 나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17세기 때 건립된 겁니다. 이 시기가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뭐랄까요?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양반 부호들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덕분에 닫힌 건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닫힌 건물 하면 이거 말고도 이제 나오는 게 뭐 화엄사 각항전도 나오고요. 또 나오는 게 법주사, 팔상전도 나오고 그래서 세 가지로 꼭 기억으로 나오죠. 근데 이들 같은 경우는 닫힌 건물이다와 더불어 하나 더 나온 게요. 안에 들어가면 내부가 하나로 뻥 하고 뚫려 있습니다. 통층 구조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부분.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건축사에서 꼭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답이 쉽게 3번으로 모아졌습니다. 자, 16번에서 가교육기관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주세붕이 났어요. 여러분 주세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최초로 서원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배양하기 위해서? 안양을 모시기 위해서 서원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백운동 서원이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봤더니 성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서원을 건립했다. 자, 그렇다면 1번에서 지방 9년에 있었던 관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국가가 설립한 거니까 한교가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는 서당인 거죠. 동그라미 3번에서 성적 우수자들에게요 초시를 면제시켜줬던 건 성균관에만 한정됩니다. 동그라미 4번에서 학문연구와 선연의 제사를 위해서 설립된 사설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사림들이 많이 만들었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7번에 갑니다. 17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굳이 문제가 난이도가 막 되게 높은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은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께서 개화기를 공부하는 순간에서부터는 여러 가지 조약, 당연히 명칭, 내용, 연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공부라서 말씀이 안 드리는 거죠. 근데 처음 이제 공부하실 때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가를 봤더니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얼마 안 돼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 이제 부속 조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개가 따라 들어가죠. 하나가 이제 조율소 조교 부록이 있고 하나가 조일 무역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이 이제 그해 초에 체결이 되었다면 그 두 개의 부속 조약 같은 경우는 여름에 체결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 중에서도 여기 봤더니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소속된 선박에 대해서는 항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들어갈 거 있죠. 일본에다가 우리 관세 매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양국 유출의 제한 조치도 없었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에 소속된 선박에 대해서 항세를 매길 줄도 몰랐고 관세를 매길 줄도 몰랐다. 무가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조일 무역 규칙이 되겠고요.
그다음 나 같은 경우는 조선 책략이 나왔어요. 조선 책략 속의 핵심 내용이 바로 뭐예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나라의 관계 여전히 연결하고 있어야 되고 일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손잡아야 된다. 미국과도 손잡아야 된다. 조선이 이렇게 해야지만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손잡죠. 조미소 통상조약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미소 통상조약 각각 나왔고요. 조율 무역 규칙이 있고 조율소 조교 부록이 있는데 이 두 개 중에서 뭐라고요? 예,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워서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제 암기가 다 기본적으로 끝나셨을 것 같아가지고 난이도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번이고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요. 같은 시기 때 체결된 강화도 조개 부속 조약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개항장과 관련된 게 들어가 있죠. 개항장에서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간행 이정 심리라고 해서 심리 바깥까지만 나갈 수 있다라든지 되셨어요. 그래서 그겁니다. 자, 이번에는 18번에 가요. 어떤 인물에 대한 연보입니다. 기억에서 리을까지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인데요. 2가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2가 아니라 이제 조선의 여러 가지 정부 조직을 파악하고 있느냐인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서 왕명출납, 왕의 비서기관이다 라고 했으니까 승정원이 되겠고요. 2번에서 3사의 관리를 추천합니다. 여기다 또 들어가고 있죠. 자신의 후임자를 스스로 이제 왕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조 전랑입니다. 자랑과 정랑을 포함하는 건죠. 답인 그래서 여기 2번이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자대권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통청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조 전랑이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두 개의 권한 중에 하나가 이제 통청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워낙 이조 전랑 같은 경우는 붕당의 성리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서 왕의 정책을 간쟁하고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사간언이 되겠고 관리들의 비행을 감찰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사헌부가 되고 있고 해당하지 아니하죠. 승정은 잘못 났고요. 4번에서는 여러분이 많이 보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교서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봤더니 서적의 출판 이러는데 저는 이제 암기를 할 때 도서관에서 교자만 바꿔줍니다. 교서관. 왠지 책을 출판할 것만 같은 그런 곳인 거죠. 자, 이번엔 19번에 갑니다.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봤더니 유교계 이렇게 나왔어요. 구신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교 구신론을 주장했었던 누가 된다? 박은식이 되겠습니다. 박은식 같은 경우는 양명역의 계보를 쭉 이어오면서 유교에 대한 혁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박은식을 유교라고 하는 주제 빼고 나머지를 접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느냐라고 봤더니 이분 같은 경우는 한국 통사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사라고 하는 건 우리의 전체 역사가 아니야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나라는 형체인 거고요. 역사는 이제 정신인 겁니다. 정신만 살아있다라면 우리는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서 조선어를 강조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정인보예요. 이 부분이 됐고 동그라미 3번에서 임시정부 체제에서 주석을 역임했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이제 김구인 거고요. 근데 부주석이다라고 하면 김규식. 외국어 그 당시 정말 10개 가까이 구사했었던 대단한 능력자가 바로 김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주석과 부주석 함께 이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1948년에 50 총선거가 벌어지기 전에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남북 협상을 하러 북한에 다녀오시기도 해요. 뭐 동그라미 4번에서 독사신론이라고 하면 19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신치해호의 그 서적들을 우리가 비교를 하잖아요. 그 전에 대표적인 게 바로 독사신론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들어가는데요. 20번 문제 같은 경우도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 과정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과 관련돼서 순서 배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정도면 아주 쉽게 나온 거예요. 더 꼴 수도 있었는데 안 껐더라고요. 자, 그럼 먼저 가를 봤더니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그럼 이건 여러분들 좌우합작 운동이 46년도에서부터 47년도까지 추진이 됐습니다. 그렇죠?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되고 난 다음에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소 공의마저 2차 미소 공의마저 결렬되고 난 다음에는 좌우합작 운동이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하면 46년도 가을에 나옵니다. 나를 봤더니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선건국동맹이 해방되는 그날 아침에 조직 개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해방된 그해 겨울 개최가 됐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쯤에 우리 국민들에게 세 가지 소식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게 신탁 통치가 먼저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해방되는 그해 크리스마스가 완전히 이제 혼란스러웠죠. 자, 라에서는요.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제의하였습니다라고 했으니까 48년도가 되어서 우리가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지금 이제 유엔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럼 겹치는 시점 자체가 없다 보니까 물론 여긴 좀 겹치지만 워낙 여러분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순서별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요. 그래서 나를 깔고 다를 하고 난 다음에 가와 라를 하시면 되겠네요. 예, 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제를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에 자꾸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반면에 여러분들 뭐 공부를 그래도 국사 내용 정리 한번 하시고 기출문제 풀이 정도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수월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다음 시험 문제 난이도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 조금 더 난이도 있게끔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는 것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